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5 총선을 위해서 이곳 강원도에서 출마를 하신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원도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를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그래서 현 행정부에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해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정부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뭐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정부가 참 이념에 사로잡혀서 초기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3년 동안 봤을 적에 결과로 전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에 결국은 실업자와 폐업자만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경제나 가장 밑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얘기할 때 9988, 99%가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들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8%의 근로자들이 종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삶이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도래한 것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존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를 대해서 별반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해서 그런 건지 속이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경제정책의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이 강원도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관광, 호텔 이런 걸로다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강원도 경제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여건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외국의 경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 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극복을 하고 좀 나은 경제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니까 빨리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되어 있는 512조의 예산을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조 원 정도 자원을 확보를 해서 긴급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시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방법이 지금 헌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거의 1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지금 시간이 급한데 국회를 열고 뭐 한두 달 이상 걸릴 그런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통해 가지고서 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에 예산을 가져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잘못한 정책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표로 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하는 이런 심산이 아니면은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 사태를 늦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미국이나 불합화 국가들은 이미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서 어떠하든지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실업자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소위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런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돌아봐도 거기도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산자부 장관도 안 보이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지금 끝난 것도 아닌데 복지부 장관의 얼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 수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디다 비교를 해서 잘 수습했다고 그러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사전에 모든 조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80명이나 되고 확진자 수만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이런 곳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부의 희망대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스스로가 이걸 끝을 내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달이 더 될지 석 달이 더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도 없고 더군다나 앞으로 밀어닥칠 모르는 이 엄중한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에게 참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계속 수행되게 해서
우리 경제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강원도의 경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원도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관광산업 쪽에 호텔이니 이런 등등 일반 상가, 여기가 전부 활성화될 텐데 그 길이 막히면은 강원도 경제가 더욱 어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 4월 15일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 순간 이 정부는 지금까지 왔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 사람들도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편안하게 생존을 하고 정권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을 당장에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셔야만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한심하기만 해요. 이렇게 막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여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당 의원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거수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쳐다보고서 거기에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뒤틀어지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다 가차없는 벌을 가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수기 정당이 또 21대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참 21대 국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놓고 보면 청와대 돌격대 비슷한 사람이 20여 명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선돼서 그렇지 않아도 고수기인데 그 돌격대까지 합쳐질 것 같으면 21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는 건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 체제의 훼손이 오고 민주주의의 골간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이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이 지난 3년 동안에 경제 정책의 운영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기본 원리를 파괴하고서 경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진짜 경제 코로나가 도래할 것 같으면 이 정부는 진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보여온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4.15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정말 국회의 과반을 점령해서 이 사람들이 해온 잘못을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바른 길을 정교할 수 있게 이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